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로벌 라이브 시간입니다. 매일 밤 9시를 책임지고 있는 저는 이주호 기자고요. 네, 안녕하세요. 박정은 팀장입니다. 네, 자, 오늘도 글로벌 라이브 참 재미있게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혹시 뭐 경기하나요? 오늘은 뭐 그건 모르겠네요. 황조우가 뭐 이것저것 계속 하다 보니까 네. 저는 이제 오전에 양궁 잠깐 보고 졌어요. 아, 졌어요? 단체전. 원래 이게 집중하는 거 되게 잘하는 네. 우리나라 분들이. 자, 좋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재밌는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예, 저 앞서서 그 암흑물질. 네. 정말 좀 재밌게 들었는데 보면서 네. 저희 둘이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3%에서밖에 들을 수가 없다. 전 예. 세계 어디에서도 이런 방송 그러니까요. 못합니다. 방금 전에 교수님 나가시면서도 예.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래요. 어디 가서 할 데가 없다. 예. 3%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무 재밌어요. 이런 말씀을 하고 가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글로벌 라이브 또 뉴스로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예. 배드민턴 하고 있대요. 배드민턴. 과연 여자 네. 배드민턴 선수가 그 랭킹 1위. 그분이 네. 장난 아니더라. 사기캐. 그래요? 다 막어. 예. 우리 글로벌 라이브가 다 막어. 글로벌 라이브가 항저우를 뺏어올 수 있을까요? 예. 항저우는 좀 힘듭니다, 지금. 예.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글로벌 라이브 바로 뉴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네. 네, 글로벌 라이브 오늘은 사실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가지고 나올까 했는데 네. 너무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뉴스 하나로 먼저 제가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은 앞서 보신 것처럼 4분기 주식시장 전망입니다. 자, 근데 4분기 주식시장 전망인데 뭐 여기저기서 많은 분들께서 또 전망을 해주셨지만 네. 모닝스타에서는 이번 4분기를 어떻게 전망하는지를 같이 섹터 그리고 종목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닝스타가 어떤 곳이죠? 모닝스타 하면은 일단은 사실 모닝스타를 좀 아시는 분들은 별을 갈아주잖아요. 네. 예, 그래서 별 5개가 이제 만점인 기업이고 별 4개, 별 3개 이런 식으로 가치 투자 또는 그 기업에 대한 가치를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평가를 해가지고 항상 이제 뭐 리포트를 좀 내시고 네. 예, 그러한 이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닝스타가 네. 옛날에 되게 핫했던 게 제가 예. 기업 이름이 정확하게 생각 안 나는데 예. 모닝스타가 5개 별에서 별 1개를 뺐더니 예. 그 기업의 주가가 폭락을 해서 월가의 그 영향력이 막강한 것으로 그렇죠. 모닝스타가 분석하는 내용이 맞아요. 월가 영향력이 굉장히 막강한 것으로 네. 정평이 나 있는 맞습니다. 그런 곳이죠. 예, 네. 그래서 모닝스타에 대한 자료를 또 월가에 있는 펀드 매니저도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네. 한번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모닝스타 자료는 9월 30일자 예, 뉴스입니다. 근데 아마 보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고요. 못 보셨던 분들은 오늘 저와 함께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유료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을 넘어가서요. 자, 일단은 뭐 주식 시장에 대해서 먼저 제가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지난 2023년 8월입니다. 그때 이제 모닝스타 애널리스트 기준으로 했을 때 내재적 가치죠. 그러니까 페어 밸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뭐 적정 가치 또는 내재적 가치 이렇게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난 2023년 8월에 모닝스타에서는 이제는 어느 정도 적정 가치까지 왔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좀 할 타이밍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8월에요. 8월에 고점 찍고 내려왔죠. 그렇죠. 근데 그런 이제 뉴스를 내면서 우리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런 이제 뉴스 링크까지 이제 같이 동봉이 됐는데 그런 이제 좋은 타임이다 얘기를 했고 그 이후로는 어느 정도 이제 좀 조정을 받았던 네.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빅테크 7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게 지금 고평가냐 아니다, 적정 가치다 여러 가지가 좀 이야기가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모닝스타에서는 네. 약간의 과열되어 있다라고 평가를 하게 되면서 그러한 코어 기업들은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을 좀 하는 게 즉 이제 비중 축소를 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될 것이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이번 4분기에 대한 전망을 또 낸 겁니다. 궁금하네요. 예, 그래서 요번에 의견이 좀 바뀌었습니다. 자, 어떤 의견이 좀 바뀌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사진을 한번 같이 보게 되면요. 연도별 가격 대비 적정 가치 비율이라고 이 모닝스타에서 이런 부분을 이제 계산을 해서 본인들의 어떤 지표를 쓰는 것이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9월 25일 기준 가격 대비 내재 가치 비율이 지금 현재 25일 기준이죠.
0.9입니다. 예, 근데 9월 25일 이후로 또 조정이 지속적으로 좀 왔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조금은 지금 현재 기준에서 봤을 때는 좀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자, 근데 이제 0.9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지금 위에 보시게 되면은 까만색 선이 1이에요. 네. 자, 1을 넘어가게 되면은 약간 과열 구간이고 1을 넘지 않으면 어느 정도 이제 저평가 구간으로 들어서는 그런 어떤 기준선이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의 어떤 상황을 봤을 때 1에 있는 어떤 기준선에서 8% 정도가 좀 하락한, 그러니까 8% 정도는 약간의 저평가 구간에 들어선 상태다. 이게 지금 9월 25일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는 조금 더 내려올 가능성이 좀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의 이 모닝스타에서 애널리스트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가치주에 대한 비중 확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과거에 있었던 이제 코어 기업들, 그러니까 빅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빅테크에 대한 비중을 축소를 해야 되는데, 자, 이 부분이 지금 내려오게 되면서 빅테크가 어느 정도 적정 가치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서는 어느 정도 비중 축소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포지션 변화를 좀 줘야 될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이게 지금 가치주와 성장주, 그리고 무엇이 저평가가 되어 있나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왼쪽에 보시게 되면 이제 저희가 이제 Y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Y축을 네. 보게 되면은 맨 위에 칸이 라지, 그러니까 이제 큰 기업들, 네. 그다음에 미디엄, 스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오른쪽으로 가게 될수록 가치, 밸류가 이제 가치주고 중간에 코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빅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그로스는 이제 성장주.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라지에 있는 부분과 코어에 있는 저 핑크 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1.02. 그러니까 빅테크들만 모아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좀 오버밸류가 됐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게 지금 1.1을 넘어갔었는데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다.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마 1 밑으로 내려왔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시총이 높은데 네. 가치주로 평가되어 있는 게 0.86이라고 돼 있죠. 저기. 그렇죠. 예, 핑크색 왼쪽에 있는 게 보면 0.86이라 돼 있고, 이것이 이제 저평가가 되어 있는 1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저평가가 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성장주들이 어느 정도 그래도 가치주에 비해서 0.92, 0.89, 0.95 제일 오른쪽 라인을 보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가치주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모닝스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래서, 이 표만 보면 예. 가치주 가운데 덩치 작은 것들을 고르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가치주 중에 덩치가 작은 것들이 지금 0.62예요. 물론 여기에서 덩치가 작다고 하더라도 S&P 500 기업들이니까 그렇죠. 굉장히 큰 기업이긴 한데. 맞아요. 아하. 근데 이제 지금 근데 사실은 이게 그냥 숫자로만 바라보게 되면 네. 0.6이니까 바로 그냥 사면은 되겠구나. 저평가니까. 모멘텀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모멘텀이라는 게 존재하고 이게 바로 지금 산다고 또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모닝스타에서는 이러한 평가를 이런 표로 나타냈다라고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어쨌든 이제 뭐가 고평가되어 있는지, 그렇죠. 뭐가 저평가되어 있는지는 예. 우리가 알고 맞아요. 그 가운데 선택하는 과정에서 모멘텀이 있는데 저평가다. 그럼 선택해 볼 수 있는 거고. 예. 저평가인데 모멘텀 없다. 그럼 좀 그렇죠. 잠깐 미뤄두자 할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래서 뒤에 가면 이제 섹터와 이제 종목까지도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네.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은 지금 0.92다.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1에서 조금 멀어졌다. 지금 저평가 구간으로 들어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이제 섹터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섹터를 한번 보시게 되면 각 섹터마다 점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점수가 이렇게 되는데, 자, 오른쪽에 제가 디펜시브니까 방어 섹터들이 지금 잘려서 지금 약간 잘린 상태인데, 제가 이제 말로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대표적인 섹터를 3개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에너지 섹터는 지금 1.03. 지금 핑크색으로 돼 있죠. 네. 이미 최근에 유가가 많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에너지 이제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섹터들은 상대적으로 좀 고평가가 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사실 모닝스타에서 이야기하는 3가지 섹터, 조금 강조하는 3가지 섹터가 뭐냐면 IT 섹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적정 가치 대비해서 7%의 프리미엄으로 거래가 됐다고 해요. 비싸다. 네, 많이 비싼 그러한 가격대로 이제 거래가 됐는데, 이번에 이제 조정 국면에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의 적정 가치가 인상이 됐습니다.
네. 예, 향후 미래에 많은 이제 실적과 어떤 수요가 있을 것이다 평가를 해서 인상이 됐는데 지수 하락이 맞물리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가격 대비해서 적정 가치 비율이 0.98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엔비디아 가치는 올리고 네. 시장은 조정을 주니까 엔비디아가 상대적으로 많이 고평가가 되어 있다가 이번에 이제 지수 이제 계산을 하면서 네. 0.98로 떨어졌다고 해요. 하지만 여전히 인공지능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인공지능에 대한 파생 상품이 저평가된 것이 더 이제 매력적인 기회로 지금 다가오고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모닝스타에서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별 4개를 준 기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스노우플레이크예요. 네. 예, 스노우플레이크 하면은 이제 뭐 다들 아시다시피 버핏. 그렇죠. 예, 네. 그것도 그렇고 이제 클라우드 기업으로서 약간의 이제 중소형 성장주에 이제 들어갈 수 있지만은 지금의 어떤 인공지능 이런 모멘텀과 중소형적인 성장주들이 약간의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모닝스타에서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보시면 되고 뒤에 가서 제가 차트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섹터가 뭐냐면 통신 서비스 섹터예요. 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네. 지금 화면 보시게 되면 0.81로 되어 있는데 가장 저평가된 섹터다. 가격 대비 적정 가치 비율이 0.81이고 이러한 실적 대부분이 사실은 알파벳과 메타로 인해서 좀 견인이 되었고 네. 그리고 별 4개 평가를 받은 컴캐스트와 차터 커뮤니케이션도 한몫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별 5개를 받은 AT&T, 네. AT&T와 버라이존은 적정 가치 대비해서 35%에서 40% 할인된 가격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 AT&T랑 네. 버라이즌이 그렇죠. 별 5개라고요? 예. 자, 그리고 7% 이상의 배당 수익들 배당 수익률 자체도 이제 장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AT&T와 버라이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AT&T와 버라이존은 아픈 손가락. 그렇죠. 미국 네. 주식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정말 욕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어떤 주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그냥 모닝스타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했구나 정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섹터를 말씀드리면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네. 사실 최근에 이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많은 우려 때문에 리츠에 대한 그러니까 리츠 섹터가 그러니까 부동산 섹터가 크게 이제 조정을 받았어요. 네. 뒤에 가서 제가 차트 보여드리겠지만은 정말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가장 저평가된 섹터이고요. 0.79를 기록했어요. 최근 금리 인상에 따른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에 가치 하락과 그리고 투자 압박을 좀 받고 있지만 다른 부동산 자산에 대한 가치를 좀 확인할 때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 쪽은 안 좋지만 네. 그 외에 다른 부동산에 대한 어떤 수요나 그런 가치를 평가를 했을 때는 특히 뭐 기지국 운영 업체인 아메리칸 타워. 유명하죠. 예, 유명하죠. 그리고 삼중마 임대 제공 업체인 리얼티 인컴. 네. 예, 익숙하시죠? 우리나라 분들이 리얼티 인컴 투자를 너무 많이 하셨어요. 근데 주가도 많이 빠졌어요. 너무 지금. 많이 빠졌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부분은 이 부동산은 섹터가 저평가됐다고 하지만 네. 주가가 너무너무 빠졌기 때문에 이게 그냥 수치로는 저평가가 나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퀀트의 개념으로 좀 들어간다면 네. 저평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멘텀이라는 것 자체가 아직은 네. 좀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섹터에 대해서 저평가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닝스타가 별 4개를 준 스노우플레이크. 예. 그래서 지금 차트도 어떻게 보게 되면 좀 누워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 여러 가지 실적과 지금 현재의 인공지능의 모멘텀을 봤을 때 그래도 별을 조금 부과했던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모닝스타 이 기사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앞서서는 우리가 빅테크 세븐에 있어서 인공지능의 어떤 붐을 일으켰다면 네. 그 인공지능 붐에 또 부가되는 이게 부가가치가 또 창출이 되잖아요. 자, 그러한 부분, 그러니까 이 모멘텀을 이어받는 그 뒷단에서 이어받는 중소형 기술주들이 그 인공지능의 붐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는 랠리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앞서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과거에 이제 빅테크와 그렇지 못한 어떤 종목들 간의 그 괴리율이 너무 크다 보니까 네. 이게 다시 좁혀질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것과 좀 일맥상통한 그러한 이제 의견을 좀 낸 거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스노우플레이크 이제 주가를 한번 보셨고요.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너무 많이 빠졌던 아메리칸 타워와 리얼티 인컴입니다. 왼쪽이 아메리칸 타워고요. 오른쪽이 리얼티 인컴인데 리얼티 인컴은 사실 배당주로서 정말 많은 네. 분들이 투자를 하셨고 최근에 이제 부동산에 대한 우려 때문에 특히 이제 상업용 부동산 때문에 전반적인 섹터가 좋지 않은 지금 차트만 보셔도 아시겠죠.
사실 근데 리얼티 인컴은 제가 참 좋아하는 기업이라서 저도 좀 봤었는데 네네. 상업용 부동산 가운데 문제가 되는 건 오피스잖아요. 근데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오피스 비중이 그렇게 큰 기업은 아닌 걸로 맞아요. 알고 있거든요. 예. 뭐 편의점이라든지 맞아요. 아니면 뭐 가게라든지 주유소라든지 뭐 영화관이라든지 피트니스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데라서 예. 상업용 부동산 자체 부실에 어떤 우려가 있는 기업이라기보다는 예. 요즘에 워낙 금리가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얼티 인컴은 또 자신들이 돈을 조달을 해서 그 돈으로 부동산을 사고 거기에다가 임차인을 들여놓고 네. 거기서 이제 그 월세를 받아야 되는데 자금 조달하는 비용이 너무 비싸진 거예요. 금리 자체가.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있고 그다음에 사실 리얼티 인컴과 같은 기업은 배당 수익률을 노리고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하는데 예. 지금 배당 수익률 측면에서 7%. 아니 이렇게 빠지니까 이게 빠져서 네. 한 6%한 중후반쯤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예, 오늘 보니까 7%예요. 근데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니 어떻게 봐도 어느 뭐로 봐도 얘는 위험 자산이고 국채가 지금 5% 가량 주고 있는데 그렇죠. 아니 국채 5% 무위험 자산으로 투자할래 아니면은 6% 위험 자산 투자할래 하고 하면은 대형 그 자금들은 예. 5% 무위험 자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리얼티 인컴은 좀 맞아요. 많이 빠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앞서서 이제 설명을 너무 잘해주셨는데 네. 사실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밈 주식으로, 그러니까 밈 그 그림을 보게 되면 네. 또 이제 미국에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 개가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고 앞에 공기방울이 있어요. 공기방울. 이 공기방울이 부동산이에요. 상업용 부동산. 그러니까 물면 그냥 터지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이제 표현할 정도로 지금 현재 부동산에 대한 우려가 좀 있다. 하지만 이 모닝스타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상업용 부동산을 제외한 그러니까 전체적인 리츠가 지금 빠져 있지만 네. 그 상업용 부동산을 제외한 여러 가지 수익성을 낼 수 있는 그러한 기업들 특히나 방금 이제 얘기가 나왔던 아메리칸 타워나 리얼티 인컴이 오히려 지금은 저평가 구간이 될 수 있다라고 모닝스타에서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그러니까요. 하셔서 혹시나 뭐 리얼티 인컴의 그게 핵심이네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혹시나 리얼티 인컴에 대해서 뭐 투자를 조금 생각하셨던 분들은 지금의 어떤 저평가 구간에서 배당 수익률도 뭐 7%대니까 6.2% 예. 될 거예요. 6.2 정도. 예.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뭐 한 번씩 뭐 체크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관심 종목에다가 그냥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요 가장 우리가 궁금해하는 빅테크 7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요. 이야. 사실 빅테크 7이요. 올해 초만 해도 네. 자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왼쪽에 별을 보게 되면 뭐 별 5개, 별 4개 애플 같은 경우도 좀 짜게 주긴 했어요. 별 네. 3개 이렇게 줬는데 이거를 평가했던 시기가 언제였냐면 2022년 12월 31일 그러니까 올해 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올해 초에 워낙 너무 빠져 있기 때문에 모닝스타에서도 이거는 정말 다시는 올 수 없는 가격이다. 그런 평가를 하면서 너무나도 저평가가 돼 있어서 별 4개, 5개는 뭐 당연히 줄 수 있는 그러한 평가를 좀 내놨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지금 2023년 9월 25일 기준으로 다른 종목들은 어느 정도 적정 가치에 왔다. 네. 예, 하지만 알파벳만 현재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모닝스타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몇 달 전에도 말했듯이 빅테크 상승 뒤쪽에 지속적인 랠리를 위한 포지션 변경을 원한다면 우리는 그러니까 빅테크가 간 다음에 그 랠리를 우리가 좀 만끽하려면 네. 가치주나 또는 중소형주, 그냥 중소형주 기술주에 대한 특히나 이제 인공지능과 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쪽에다가 관심을 가져도 될 것 같다라고 모닝스타에서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모닝스타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연준에서 이제 고금리가 고착화된다. 이게 이제 더 지속될 것이다. 라고 이제 요번에 FMC에서 얘기 나오면서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사실.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그 근거가 뭐냐면 우리는 사실 연준의 고금리를 더 길게 가져가는 기조와 다르게 시장을 보고 있는데 경제 성장 둔화와 인플레이션 급격한 하락으로 2024년부터는 좀 드라마틱한 금리 인하를 우리는 좀 예상을 한다라고 네. 얘기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그 경기 침체를 예상하진 않지만 분기별로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좀 둔화될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분기별로는 어느 정도 경제 성장률은 둔화가 될 거지만 이러한 부분 때문에 금리 인하가 2023년부터는
여기서 이제 드라마틱한 이런 표현을 썼어요. 드라마틱한 금리 인하를 예상한다. 라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 하지만은 뭐 여러 기업의 수익성 압박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단기적 변동성은 투자자들이 조금은 좀 감내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어느 정도 비중 포지션을 조금은 변동해도 될 시기가 왔다. 이렇게 표현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닝스타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이야. 경기 침체 없이 급격한 금리 인하를 예상한 건 뭡니까? 그러니까요. 이해가 안 돼. 예. 이해는 안 되긴 그러니까 하지만. 이제 기업의 실적이 압박이 되고 경기 침체는 아니지만 네. 그런 압박 속에서 경기 둔화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빅테크 7개 기업 가운데 모닝스타에서 가장 높은 그 별을 주고 있는 거는 예. 여전히 알파벳. 예, 알파벳. 알파벳 이게 좀 이해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파벳이 지금부터 주가가 올라갑니다. 이런 평가가 아니라 그렇죠. 그 이제 모닝스타에서 항상 하는 거는 이거잖아요. 아니 적정 가치가 얼마인데 지금 현재 가치는 얼마야. 그렇죠. 그 비교를 해서 그 괴리가 많이 벌어지면 별을 많이 주고 그렇죠. 괴리가 좁아지면 별 다시 줄이고 이게 모멘텀이라기보다는 이제 해자와 예. 그 다음에 가치 예. 비교 예. 이걸 하는 게 모닝스타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닝스타가 아무리 별을 높게 줬다고 하더라도 모멘텀이 없고 그러면 맞아요. 사실 성장성이 없으면 예. 그렇게 또 좋은 수익률을 안겨주는 건 아니니까 네. 좀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뉴스 제가 준비한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파벳 날입니다, 이거. 자, 기사 한번 보시면요. 자,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구글이 신작 스마트폰 픽셀 8 시리즈를 공개를 했고요. 구글 언베일 픽셀 8 빌트 4잖아요. 생성형 AI 시대를 탑재한 픽셀 8이 공개가 됐습니다. 예. 사실 구글에서 픽셀을 내놓든 말든 우리가 무슨 상관입니까를 지금 몇 년 동안 했어요. 근데 왠지 이번엔 약간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네. 그 이유는 바로 딱 이거죠. 생성형 인공지능이 이번에 스마트폰에 탑재가 됐기 때문인데 예. 어제 저희가 박 팀장님하고 퇴근하면서 둘이 이제 그 걸어가면서 무슨 얘기했냐면 인공지능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하는 것도 좋고 다 좋긴 한데 결국 우리가 인공지능을 수월하게 사용하려면 폰에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죠. 제가 얘기했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PC에서 하는 건 좋아요. 네. 뭐 생산성 많이 높여주겠지만 결국 우리가 평소에 이용하려면 폰에서 돼야 되는데 이걸 이번에 구글이 픽셀 8을 통해서 좀 보여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박 팀장님은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네. 그 생성형 인공지능이 핸드폰에 딱 탑재가 됐어요. 뭐부터 사용할 것 같으세요? 어디에서부터? 저요. 네. 저는 사실 좀 뉴스 정리를 좀 빨리 해주는. 뉴스 정리. 예. 왜냐면 우리 일일이 찾잖아, 사실. 그쵸. 예. 그런 거 좋네. 예, 뭐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네. 일적으로 본다면. 네. 그리고 뭐 너무 다양해서 너무 많은데. 예. 일단 근데 기자님은 뭐 하죠?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예.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 가운데는 예. 사진, 동영상 그렇죠. 예, 이런 예. 것들이 있을 거란 예, 말이에요. 예. 자, 화면 한번 보시죠. 제가 구글의 홈페이지를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어떤 기능들이 이번에 생성형 AI로 탑재가 됐는지. 예. 자,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요. 이 화면 그냥 열어주시면 되는데 안 나온다 봐요. 안 나와요? 일단 예. 말로 먼저 한번 해볼게요. 네네. 이 화면이 안 나와요? 아니요,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 우리가 단체 나올 겁니다, 사진을 찍으면 아니면 가족 사진 찍으면 꼭 나는 잘 나왔는데 와이프가 나 못 나왔다고 지워. 맞아요. 한 명이 눈 감어. 그죠? 10명 이상 찍으면 한 명 무조건 눈 감습니다. 분명 나는 잘 나왔는데 예. 지워요. 예. 그럴 필요 없다. 아, 자, 화면 나오나요? 자, 이제 나온다고 합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자, 이게 뭐냐면 가족이 사진을 찍었어요. 단체 사진을 찍었거나 아니면 가족 사진을 찍었는데 누군가 뭐 표정이 잘 안 나온 거야. 그러면 우리가 다시 찍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내가 찍힌 내가 잘 나온 거 버려야 되고. 야, 그러지 말고 진짜. 얼굴 표정만 바꾸는 거예요. 예. 이게 이미 이번 픽셀 8에 탑재가 됐습니다. 야, 저거 진짜 유용하다. 예. 그렇죠. 왜냐면 네. 우리
사실 졸업 앨범 찍잖아요. 음. 한 몇백 장 찍잖아 사실. 그렇죠. 한 명 두 명 막 눈 감고 뭐 네. 표정 이상하고 한 번에 찍고 그냥 끝내는 거죠.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장도 마찬가지. 결혼식장에서 예. 야 이거 카메라 그러니까 이거 찍어주시는 네. 스튜디오 네. 기사분들이 잘 직업이 없어지실 것 같은데. 아니죠. 그분들이 이걸 이용 잘하겠죠. 아 그런가? 그분들이 이용하시겠죠. 예. 네. 이제 카메라 안 사도 돼. 어. 구글 픽셀 사서 찍으면.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찍어도 알아서 맞춰주니까. 그렇죠, 그렇죠. 내가 고르면 되니까. 예. 이런 기능이 이제 생성형 AI로 기능이 탑재가 됐고요. 예.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건 뭐 저는 이게 좀 인상적이었는데 네. 화면 한번 다시 열어주시겠어요? 네. 동영상에서 사실 이게 어떤 동영상이냐면 아기가 옹알이를 하고 있어요. 예. 아기가 옹알이를 하고 있는데 집에서 또 개가 짖어요. 근데 내 아이의 목소리만 듣고 싶잖아요. 그 노이즈를 제거해 주는 거예요. 아마 지금 소리는 안 들리시겠지만 지금 노이즈를 이렇게 싹 제거하잖아요. 저는 직접 소리를 들었거든요. 강아지 짖는 소리가 싹 없어집니다. 야. 바로 사라집니다. 이거 저한테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요런 게 무지하게 물거든요 요즘에. 예. 생성형 AI가 들어가니까. 예. 자, 그리고 다음 것도 한번 보시죠. 다음 것은 뭐냐면 사실 줌 기능인데 저는 우리나라나 뭐 어디에서도 이제 줌 기능 좋다고 홍보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사실 이 줌 기능이라고 하는 게 광학 줌 뭐 조금 확대된 거 빼고는 나머지는 어차피 다 디지털 줌이라서 다 깨지거든요. 그리고 사용할 일도 별로 없어요. 사용할 일도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걸 막 강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예. 화면 한번 보시면은 이제는 그러면 이제 그 광학 줌에서 디지털 줌 지금 요즘에 핸드폰 트렌드 보면 광학 줌을 더 2배에서 3배, 3배에서 뭐 조금 더 늘리려고 조금 더 좋은 하드웨어를 쓴다고 이게 비싸진단 말이에요. 부품 예. 자체가. 이번에 뭐 폴디드 줌 들어갔잖아요. 부품 자체가 비싸지는 게 그게 아니라 여기다 인공지능을 넣어보자. 인공지능을 넣으면 디지털 줌으로 확대를 해서 깨지더라도 야. 깨끗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이게 일단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줌을 사용했을 때 사용감이 좋아지는 게 첫 번째 좋고 기업 입장, 제조업 입장에서는 제조사 입장에서는 더 좋은 부품을 쓰지 않더라도 네. 더 좋은 뭐 그 카메라 모듈을 쓰지 않더라도 이게 구현이 가능해지니까 더 싸지고 좋고 네네. 이런 측면이 있어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네. 나머지 하나는 더 중요한 건데 그 구글 어시스턴트.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지능 세상을 기다리고 있는 데에는 가장 큰 이유가 초개인화된 비서가 생기길 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생산성을 이 인공지능이 높여줬으면 좋겠어. 그렇죠. 그 구글 어시스턴트에 바드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몇 달 안에 출시가 될 거라고 해요. 네. 아직 이번 픽셀 8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에 공개하면서 몇 달 안에 구글 어시스턴트 바드가 탑재될 거다. 네. 그리고 이거는 그냥 구글 사용자만이 아니라 iOS 애플 사용자도 사용할 수 있게 iOS 버전도 출시할 계획이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건 우리 동학개미 분들을 위한 내용인데요. 구글이 이번에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넣었어요. 인공지능 생성형 AI를 핸드폰에서 구현을 하기 위해서 네. 굉장히 좋은 칩을 썼습니다. 이거 클라우드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핸드폰에서 바로 구현시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칩이 좋아야 되죠. 그렇죠. 텐서 G3라고 하는 이번에 그 4나노 공정이 4나노 공정이 들어간 칩을 이번에 넣었는데 예. 이 칩은 우리 삼성 파운드리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도인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스마트폰은 많이 썼지만 스마트폰에서 생성형 AI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진 못했었는데 생성형 AI가 탑재된 구글 픽셀 8이 출시가 됐고 이건 어떻게 보면 새로운 건데 이게 잘 팔리면 삼성 파운드리에게도 좋다라는 이야기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구글 날이네요. 구글 날이네요. 자, 그래서 오늘 뭐 제가 준비된 거 하나 더 있긴 한데 이거는 나중에 좀 하도록 하죠. 나중에 하도록 하고. 네. 자, 이어서 주호영 아들 이름은 뭐지? 뭐예요, 진짜? 현준입니다. 현준이. 현준이. 별명이 그루트예요. 그루트요. 그루트. 가오갤. 자, 좋습니다. 이제 2부에는 정말 인기 많은 분 오십니다. 네. 흥행 보증수표 모시도록 하죠. 2부에 뵙겠습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